10월 2일 KMA 뉴스 브리핑입니다. 대형 병원 쏠림 현상으로 의료 전달 체계를 무너뜨리는 병원급 상급 병실료 급여화 정책을 전면 철회해야 한다는 요구가 나왔습니다. 건보 급여화 우선순위의 원칙에 맞게 필수 의료부터 급여화해야 한다는 겁니다. 대한의사협회는 이를 상급 병실료 급여화를 종합병원급에서 병원급 이상으로 확대하는 것은 포퓰리즘 정책이라고 비판하고, 대형 병원은 환자 쏠림으로, 의원급은 환자 감소로 인해서 모두 의료 서비스의 질이 떨어질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의협은 저출산과 고령화에 따른 건강보험 재원의 안정적인 확보 방안과 경영난에 허덕이는 의료기관들을 어떻게 소생시킬 것인지를 먼저 논의해야 한다면서 의료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해 정책을 추진하라고 촉구했습니다. 환자 간병인도 의료기관 종사자로 봐야 할까요? 이 질문이 중요한 이유는 지난달 12일부터 병의원에 근무하는 종사자는 의무적으로 결핵검진을 받아야 하기 때문인데요. 보건소와 질병관리본부 말이 서로 달라서 혼란을 주고 있습니다. 의협신문 취재에 따르면 경기도 부천시 보건소는 최근 간병인도 의료기관 종사자로 봐야 한다고 민원 회신을 했는데요. 질본 측으로부터 그렇게 대답을 들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정작 질본은 그런 답변을 공식적으로 한 적이 없고 문서로도 유권 해석을 내려준 적이 없다고 합니다. 질본은 보호자가 개별적으로 고용한 간병인은 어떻게 해야 할지 검토 중이라고 하는데요. 법이 시행된 지 한 달이 돼가고 있는데 아직도 검토 중이라니 병의원들은 답답해하는 분위기입니다. 지하철 여간에 의료기관을 입주시키려는 움직임이 보여서 의협이 절대로 허용해선 안 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최근 서울교통공사는 지하철 7호선 강남구청역 역사에 입주할 의원과 약국 임대차 입찰 공고를 냈는데요. 강남구 보건소의 반대로 중단됐습니다. 지난 2015년에도 서울도시철도공사가 지하철 여간에 의료기관을 입점하려고 했지만 역시 보건소의 반대에 부딪혀 무산됐습니다. 의협은 지하철역은 유동인구가 많은 밀폐 공간으로 감염 위험이 높고 재난이 발생하면 신속한 대피가 어렵기 때문에 의료기관 개설 장소로는 부적합하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지하철 역사 입점 대상을 의료기관까지 확대해서 수익을 얻으려는 전형적인 의료 영리화로 보인다며 절대로 허용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의사 처방 없이 자기 가족에게 독감 백신을 주사한 간호사가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부산지방법원은 해마다 가족과 친인척 10명에게 개인적으로 구입한 독감 백신을 주사한 간호사에게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이 간호사는 2013년 9월 의약품 도매 회사에서 독감 백신을 개당 9,000원에 10개를 구입해서 의사의 진료나 처방 없이 남편과 딸 등 가족에게 주사했는데요. 같은 방법으로 2017년까지 총 50회에 걸쳐 독감 백신을 주사하는 무면허 의료 행위를 해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한방 자동차보험 진료비 상승세가 올해도 여전하다는 소식입니다. 건강보험 심사평가원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자동차보험 진료비는 총 1조 8천억 원인데요. 전년 대비 11.7%가 증가한 수치입니다. 그런데 이 중에서 한방 분야 진료비는 7천억 원으로 전년과 비교해 28.8%나 증가했습니다. 자동차 보험 진료비에서 한방이 차지하는 비중은 2015년 23%, 2016년 28%, 2017년에는 32%로 꾸준히 상승하고 있습니다. 반면 같은 기간 동안 의과 분야 진료비 증가율이 3.8%에 그쳤습니다. 이상으로 뉴스 브리핑을 마칩니다. 자세한 사항은 의협신문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